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오늘 우회전 채널 영상에서는 사기 회생 및 브로커 사무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이니만큼 당연히 의뢰인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불필요한 정보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밝힐 필요가 없다면 법원에 밝히거나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을 안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 좀 꾸미고 개인회생해도 되죠? 자, 친구가 가게의 사장이고 거기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회생을 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사기회생으로 그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끔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안 걸리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 걸리면 괜찮다라는 말에서 이미 눈치채셨어야 했을 텐데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말의 반증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 대출 한도 나오는 대로 다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배우자한테 보내고 이혼하려고요. 이거는 사기회생은 아니지만 신청의 불성실에 해당하기에 밝히지 않고 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전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만 하고 접수할 때 밝히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 서울회생법원이 좋다면서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인천인데 서울 아는 친척집에 등본만 좀 옮겨놓으면 서울에 살 수 있죠? 자,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에 관할 법원은 등본상 거주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입니다. 회생에서는 초본도 같이 내기 때문에 회생 신청 직전에 옮긴 등본도 확인을 한 뿐더러 통신기지국 기록지를 제출하면서 결국 거짓말은 들킬 것입니다. 우회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지 기준으로 되려 등본이 광주에 있는 의뢰인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볼 계획이니까 그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기각시 100% 환불 당연히 해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우회전에서도 기각시 100% 환불이라고 적어놓은 조항이 있지만 단순하게 기각이 된다고 무조건 수임료를 환불해주면 그 사무실은 망하겠죠?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도 있고 직원들의 급여도 있는데 무슨 수로 기각이 난다고 100% 환불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각의 사유가 의뢰인이 서류 준비를 안 해서라거나 처음부터 사무실을 속이고 진행하는 건도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상 기각이 났을 때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데 환불을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회전의 실수로 인한 것은 물론 당연히 환불을 해드립니다. 의뢰인분이 주신 서류를 누락해서 제출했을 때나 의뢰인이 알려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저의 실수로 서류에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여 기각이 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의 과실이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환불은 없습니다. 100% 환불해준다는 사무실들도 결국은 환불 안 해줄 겁니다. 자, 다음 주제, 수임료를 대출받아서 일시납해야 한다고 대부업을 소개해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천해준 거니까 받아도 되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업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금리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대부업을 받으라고 하는 사무실은 글쎄요. 기본적으로 대부업을 연계해주는 사무실은 대출 중개 수수료를 뒤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일시납으로 한 번에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후 의뢰인들하고 소통이 안 돼도 의뢰인들이 할 말이 없죠. 이미 비용을 다 냈으니까요. 당연히 도중에 회생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대부업은 그대로 본인 채무로 남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대부업을 연계해주는 사무실은 거의 다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은 수임료를 절대 대출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현금 흐름이 무너져서 일시납이 어려우신 분들께 분납을 도와드리고 있을 뿐이죠. 자, 다음 주제, 분양권 같은 어디서도 조회가 안 되는 재산은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나왔으니까 숨기고 하면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있는 재산을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안 하는 것은 괜찮으나 작성해야 하는 항목에 없다고 거짓을 쓰는 것은 신청의 불성실에 해당하여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주제로 사기 회생이나 브로커 사무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브로커 사무실을 통해서 사기 회생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사실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과 변제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말 조금의 이익을 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려 든다라고 하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겁니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것을 검토하는 회생위원과 환사님은 하루 종일 그 회생 서류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얄팍하게 굴리는 잔머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험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우회전을 선택하세요. 자,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